시흥시 정책 시의원에게 묻다. 시흥시 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정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첫 회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 못 들었어요 혹시 저희 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그램 반응이 좋았다라는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시흥시 의회 의원들이 이 지역 문제를 꼼꼼히 또 살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요.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너무 보기가 그런 좋은 게 우리 네.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소통하는 저희가 창구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다시 네.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시 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그럼 함께하실 시흥시의회 의원 소개합니다. 먼저 실천하는 생활 정치의 달인 오인열 의원입니다. 진심, 뚝심, 열심 김찬심 의원입니다. 야무진 세일꾼 김수연 의원입니다. 할 말하는 시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약속과 조율 김선옥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의 딸 윤석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들 아주 씩씩하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총 6분의 시흥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흥시 현안을 살펴보는 정책 똑톡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시흥 시민분들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조사를 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교통과 문화 관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선정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키워드가 공개되겠습니다. 모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것들이죠. 이 중에서 정책 똑똑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환경과 주거입니다. 네, 환경에는 오인열, 김수연, 박춘호 의원이, 주거에는 김찬심, 김선옥, 윤석경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네, 환경과 주거 두 개의 주제가 선정이 됐는데요. 주제별로 해당되는 곳에 서 보실까요? 네. 자, 맞게 서신 거죠? 네. 수식어가 시흥의 딸이십니다. 예, 시흥의 딸 윤석경 의원님 지금 옆에 계신데요. 오늘 어떤 각오로 좀 임하시겠습니까? 똑소리 나는 정책으로 톡톡 시민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찬심 의원님 오늘 어떤 생각으로 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토크쇼에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화면에는 처음 나오게 돼서 또 무척 기대도 되고 반가워서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정책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시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흥시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시흥시 정책 시의원에게 묻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환경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환경 분야에서 다뤄질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세 분입니다. 오인열, 김수연, 박춘호 의원이십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저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 계획할 때 도심 내 녹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시흥시 환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의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해결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요, 공정하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서 2분을 다 쓰셔도 되고 그보다 적게 쓰셔도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시흥시는 현재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도 도시 개발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도시 개발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수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흥시는 정말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서해와 소래산, 은행천과 보통천 같은 자연환경 그리고 갯골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내망갯벌과 너른 들판의 호조벌 같은 경기도 유일의 생태적 보물들이 우리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발을 멈출 수도 없고 자연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발을 하더라도 덜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이미 훼손이 좀 많이 된 지역 위주로 진행하고 자원이 풍부한 곳, 자연환경이 깨끗한 곳은 엄격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단순히 아파트나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녹지축이나 친환경 설계를 도입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갯골 생태공원이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도 시흥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수연 의원님의 생각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도심 속 녹지 공간은 시민들의 여가와 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조성 사업이나 기존 공원의 확충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한 녹지 공간 조성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심에서 숲을 조성하거나 또 공원을 확충을 할 때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박춘호 의원님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우리 시흥 에코센터나 우리 갯골 생태공원 같은 그 녹지 공간을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시민들의 여가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녹지 공간이 필요하고 또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나 공청회,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선호도를 또 파악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또 활용도가 높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 더더욱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녹지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쉬는 녹지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박춘호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오인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58만 시흥 시민만 바라보는 시흥시의회 의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은 시민들의 여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 속의 작은 정원 조성 사업과 방치된 녹지 공간의 활용은 시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도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 정원 조성 사업으로 중점으로 정부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흥시의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의견을 제시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자주 만들어 의견을 듣겠습니다. 녹지 공간의 개념은 이제 단순히
공원 개념을 넘어서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네, 시흥시민만의 특별한 숲 조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나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박춘호, 오인열 의원의 답변을 차례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와지구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4개 인공소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화지구 개발 사업으로 4개의 인공 소하천이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오인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의장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4개의 인공하천 중 하나인 시흥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공하천이지만 시야호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자전거를 좋아하는 시민분들은 누구나 거북섬에 있는 시야호까지 자연 속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은 하천 주변에 경관 디자인을 강화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식재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미적 가치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와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상승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가 만든 하천에 더욱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네, 인공 소하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박춘호 의원님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4대 하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주변에 산책로와 탐방로를 조성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생태 탐방로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물 재이용수의 그 흐르는 물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하거나 또 수경 재배를 한다면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화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합니다. 산책로와 쉼터, 경관 조명이 설치된 이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소규모 연주회나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또 함께 개최한다면 공연장이나 실내 전시회장보다 질 높은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고 또 봅니다. 시흥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더미였던 곳을 여러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생태 환경을 필요로 한 환경 교육을 해도 될 만한 정도로 시흥천도 살아났습니다. 저는 4대 하천이 시흥 시민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명소로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두 분의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4개의 인공 소하천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런 자연 환경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거든요. 잘 가꿔져서 우리 시흥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시죠. 시흥시는 주거와 산업, 농업, 해양이 복합된 도시로서 시흥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이며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네. 네, 시흥시는 산업과 농업, 해양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그만큼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차례 발언만 하신 김수연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흥시는 다양한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도권의 위치에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서해와 접해 있어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호족벌에서는 시흥의 대표 쌀 브랜드인 해토미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농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흥시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구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서울대 캠퍼스와 서울대 명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다변화하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선 개통에 이어 신안산선과 경강선 철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시흥시는 수도권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부 접근성을 강화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큰 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서 시흥시는 환경보전, 산업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 그리고 문화적 매력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사실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수현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자, 정책 똑톡 첫 번째 주제가 환경이었는데요. 세 분의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흥시 하면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자연 환경과 또 도시 개발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오인열, 김수연,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똑톡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참여하실 의원들 소개해드리죠. 김찬심, 김선옥, 윤석경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세 분과 함께 시흥의 주거 환경을 포함해 주거 복지까지 폭넓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공평하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2분 넘지 않도록 타이머 보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분을 다 쓰셔도 되고 그보다 적게 쓰셔도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주거환경 균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예. 아무래도 원도심은 신도심보다 주거 환경이 넓고 노후화될 수밖에 없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김찬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주택의 급증입니다. 개인의 자산이라는 이유로다가 공공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특히 고령 인구로 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주택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후 불량주택의 유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감한 투자를 통해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아파트와 같은 관리사무소의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신도시와 또 건설에도 불구하고 공공인프라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원도심의 기반을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에 원도심의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신도심에 설치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원도심 내에서 이를 확보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령화로 인해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내 학교에 활용을 하여 다양한 공원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재정 자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심 개발에 투입되는 도시주택기금과 LH 등 대대적으로 동원되는 것처럼 원도심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가감하게 투자와 공공인프라 확보를 계획하고 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김찬심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봤고 김선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우리 시흥시에서 제일 큰 구도심이죠. 지역의 신천은행 대한대 이런 구도심에 젊은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로컬 브랜딩 같은 정책들을 피워서 젊은이들이 상업 활성화 쪽으로 들어오고 그 젊은이들과 현재 함께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융합이 된다면 바로 거기가 상업 활성화가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신도시에서 자꾸 구축한 임대아파트도 중요하겠지만 주거 환경에 신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 또한 독거 어르신들이 함께 신도시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들을 누려야 됩니다. 도시 환경을 잘 개발하면 그게 바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과 복지는 띄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천은행 대하의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빌라들 그리고 반지하를 다시 한번 잘 구축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그냥 오늘은 진행자지만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두 분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주시죠. 시흥은 매년 약 2,000명의 젊은 신혼부부가 증가하는데 LHGH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입주 요건 및 공급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이 문제 제 친구들도 이제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입주 요건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윤석경 의원님께서 좀 해결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사회자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LH와 GH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흥시 내의 임대주택은 총 8,220호로 매년 2,000여 쌍의 신혼부부가 발생하는 우리 시흥시에는 임대주택 수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다양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현실과 동떨어진 입주 조건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2인 가구 중위소득 70%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 정도입니다. 한참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 또는 예비 부부한테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또 소득을 낮춰야 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과연 신혼부부를 위한 예비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 입주 조건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시에서 임대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심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주택 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과감하고 실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저출생 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실질적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원룸형 주택형 경쟁률이 미달되는 반면에 투룸 주택형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일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 평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흥시의 경우는 임대주택 1,400호가 17평과 24평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신혼부부의 수요자의 요구에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은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 공급되고 있어 공급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매입 임대주택을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양한 평수와 구조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김찬심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평균 연령 41.7세로 젊은 도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복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흥시가 평균 연령이 41.7세래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초고령 사회로 벌써 접어들었잖아요. 진입했기 때문에 시흥시도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령 인구의 주거 복지 방안, 김선옥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신도시와 원도심의 구분을 하라고 하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인도가 있는 곳이면 신도시고
인도가 없는 곳이면 구도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인도가 없고 차도가 먼저면 이건 원도심인 것입니다. 과거의 구도시는 차량을 위주로 하는 도로를 확정했고요. 지금의 신도시는 사람들이 안전한 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현 실정입니다. 지금 요즘 그 아이들 통학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거리, 어르신들의 도시 구축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원도심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원도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로컬 브랜딩을 얘기했는데 로컬 브랜딩 정책을 잘 피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상업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원도심은 대체로 젊은이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융합해 가면서 구도심 쪽에도 사람들이 오고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심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도심에 어떤 것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할까 반드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구 융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석경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흥시의 노인 인구가 이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율로는 11%를 넘는 수치로 이제는 우리 시흥시도 고령화 문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상 깊었던 시설은 깐풍 에드밀러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형의 노인 주거 시설로 해당 시설의 1층에는 다양한 노인 여가 시설과 복지 시설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의 노인 주거 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주간보호센터 등 치료와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노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주거복지는 단순한 복지의 분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주거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변화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정책 똑톡에서는 조금 비교적 어려운 질문들이었어요. 주거 환경 불균형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문제, 그리고 고령 인구 주거 복지 문제를 차례로 다뤄봤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오늘을 시작점으로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겸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시흥에 관한 어떤 상식들,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흥 똑똑 퀴즈의 김종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 정말 잘 알고 계신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풀고 나면 더욱더 똑똑해지는 이름하여 시흥 똑똑 퀴즈. 문제를 5개를 준비했는데요. 편안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키워드를 먼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정동입니다. 시흥시의 행정동 개수는 몇 개일까요? 윤석경 20개 동. 20개 정답입니다. 잘 맞추고 계십니다. 20개죠. 근데 저 하나 더 조금 높여서 통은 몇 개나 될까요? 김수현 네. 652통. 우와. 통큰 문제를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갯골 생태공원 150만 평의 폐염전 부지에 깊숙한 내만 갯벌로 형성된 습지로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 우수성으로 시흥시 생태환경 1등급 지역입니다. 갯골 생태공원 국가해양습지 보유 지역은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국가해양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해는 몇 년도일까요? 김찬심, 네, 2012년 2월.
2012년 2월. 정답입니다. 네,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맞춰주시는데요. 와,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다음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캐릭터인데요. 시흥의 캐릭터 해로와 토로. 해로는 시흥의 바다를 상징, 토로는 시흥의 풍요로운 이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박준호 네네, 땅. 땅. 정답입니다. 땅 정답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이것이 최근 시흥에서 발견돼 화제가 됐습니다. 시흥은 매년 이것 동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찬심. 네, 찬심. 나오기. 정답입니다. 네, 잠시 후님. 야, 그럼 마지막 문제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시흥 화폐. 시루 이름은 시민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시흥시를 하나로 묶고 시민들의 나눔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자는 의미로 시흥의 시와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한자의 뜻은 뭘까요? 김수현, 네, 묶을루입니다. 묶을. 루. 정답입니다. 네, 묶을루. 야, 저도 그 퀴즈를 통해서 금방 알았는데요. 시루 하면은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은 시루떡이 생각났는데 시루가 그런 좋은 뜻이 있었군요. 네. 자, 오늘 저도 함께 퀴즈를 함께 풀어보면서 재밌었는데요. 우리 시루처럼 오늘 우리 토크 콘서트가 시흥 시민과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고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화였습니다. 우리 지역 시흥에 대해서 상식에 관해서 알아보는 퀴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시민이 시의원에게 묻는 시민 똑톡 시간입니다. 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과 질문을 담아봤는데요. 지난번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내주셨을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새벽 봉사단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 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봄, 가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흥천 위주로다가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고요.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돌 경계석을 저희가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운동하시면서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보기 좋다고. 이럴 때마다 저희 그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에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시흥시에 시유지 빈 공간 같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좀 잘 활용해서 주민의 어떤 쉼터로다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심재현님의 영상 메시지였는데 굉장히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시네요. 네. 아까 우리 시흥에는 4개의 인공 소하천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지금 시흥천에서 봉사 일로 시흥천을 가꾸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몸은 힘들지만 잘 가꿔진 시흥천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버려진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 대한 답변 오인열 의원께서 해주실까요? 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이 2019년부터 첫 활동을 시작했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공간을 가꾸는 모습 정말 대단하고 시흥을 사랑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시흥천은 시민 주도형 생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네. 자, 요즘 많은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유행처럼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황토길? 예, 황토길. 네. 건강을 위해서 접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황토길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인열 의원님께서도 관련 조례를 만드셨다고요? 네. 시흥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다양한 맨발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 계획과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된 한층 더 발전된 맨발 걷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시민들과 함께 직접 가꾸는 정원은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시유지에 꽃이 피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흥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여건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런 의지를, 환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진 시흥의 환경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메시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블루밍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흥시에 있는 많은 회사들에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그동안은 직접 집에 가셔서 작업복을 세탁해 오셨는데요. 시흥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싼 가격에 초저렴하게 그런 작업복 세탁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만족을 하고 계시고 또 입소문을 타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들 문의 오고 계십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작업복을 이제 저렴하게 세탁을 해주시는 네. 분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집에서 세탁을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질 것 같은데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하신 박춘호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시와 국가산업단지에는 12,000여 개의 사업장과 약 17만 명의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이죠. 4월에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11월 16일에 블루밍 세탁소를 개장했습니다. 산업단지나 인근 중소 영세 사업장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종사자 50만 미만 노동자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저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장 작업복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 제작진이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숙사에서 나오는 이불 같은 것도 세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팀장님과 통화했는데 이불, 우리가 말하는 요도 가능하다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기에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꼭 할 말을 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복지 사과 기대를 해소하고 또 교육 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의가 느껴지시는데요. 후반기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묻고 의원들이 답한다. 시민 똑톡. 계속해서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시각장애협회장을 맡고 있는 문강만입니다. 시흥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의 95%가 중도장애인입니다. 이 중도장애인이 장애인 단체나 재활의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시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차례나 받을 정도로 모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석경 의원님, 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정책은
작게는 복지정책별 연계성을 갖춰 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소통 창구와 정보 제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립된 다양한 정책을 연결하고 보완하여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사회적으로 정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식어가 시흥의 딸이 붙는 것 같은데 네. 시흥에서 태어나셔서 쭉 시흥에서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흥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시흥시의 변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린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와 선후배들은 지금의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시흥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시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애향심이 의정 활동하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내 고향 시흥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최근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음지에 퍼져 있는 마약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입니다.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행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흥의 딸 윤석경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인열 의원님, 김수현 의원님, 김찬심 의원님도 시흥의 딸이시죠? 본참 딸이에요. 뭐 다 시흥의 딸이시죠. 시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네, 윤석경 의원님의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시민톡톡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거주하는 곳은 은행동 구도심이고요. 직장은 신천동이에요. 근데 사는 곳, 직장 다 구도심이라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뭐 아침에 출근을 해도 복잡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도 복잡하고 도대체 버릴 수도 없고 차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거든요. 정말 이거부터 정말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네,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네. 우리 김찬심 의원님께서 주차 문제 해결에 그렇게 열정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시흥시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공영 주차장 개설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또 되겠지만 또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또 그 공간 부족 등을 물리적 제약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합니다. 구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눔 주차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시에는 나눔 주차장은 총 1,863면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나눔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 초등학교 그리고 종교시설 등에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고민 많이 해서 주차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던 사례가 또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7대 때 일인데요. 은행 근린공원에는 그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또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수요가는 많은데 근데 이제 은행 근린공원 부지가 도로하고 이렇게 단차가 높아요. 그 공간 하부를 이용해서 공용 주차장 84면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시흥시 치유노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해서 시흥시 건강을 증진하고 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산업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시유농업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 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활동 계획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민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시흥시 아동돌봄과 이현진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41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굴되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자원들이 연계되었으며 이는 시흥시 가족센터, 초록우산 등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한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시흥시의 선도적인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 출생 등록, 아동 인권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신 김수연 의원님께 41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김수연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모든 아동들은 태어나는 순간 존중받고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주민들이 먼저 조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부분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영아 아동이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생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시흥시에서는 절대 없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 모든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청의 직원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희망이 모두 합쳐져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덕분에 41명의 아이들이 이 제도로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출생 등록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출생 등록을 하면요, 우선 이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흥 아동 확인증이라는 이런 확인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들한테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동 수당, 양육 수당, 그리고 부모 급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그다음에 국가 예방 접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다음에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의정 활동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신도심에 계시는 주민분들과 원도심 분들이 차이가 없도록 도시 개발의 부분과 그다음에 재개발 부분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후반기에 오면서 하수관로 BTL 특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 조사를 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시흥 시민들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힘들게 하나 개정한 게 있는데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구도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면 우리 시흥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시작됐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구축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요즘은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그때 제가 발의했던 게 아픈 돌봄센터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을 때 아픔이 왔는데 부모들이 바로 직장에서 복귀할 수 못할 때 바로 이 아픈 아이 돌봄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서 간호사와 복지사가 함께 그 아이를 지켜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그 아이들이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선옥 의원님, 의정 활동 지금까지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가 2년 6개월 정도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걸 나누고 난 다음에 경기도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 중부 지방 재정에 대략 한 139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구축을 위한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놔서 대단히 앞으로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발판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원도심에 사는 분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시흥시를 조금 더 균형 있게 가고 싶은 그런 정책 토론회 2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됩니다. 네,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남은 민선 8기 동안 집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전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그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분의 의원님들 답변까지 모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이나 도움을 요청한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듣는다는 거는 정말 참 중요한 거잖아요. 소통은 또 해결의 열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가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6분의 의원님들 오늘 시간이 어땠나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자, 시흥시 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시흥시 정책 시의원에게 묻다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구이잖아요. 주민으로서도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6분의 의원님들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시민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천과 행동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흥시 의회. 시민들에게도 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